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춘들의 고된 도전이 결국 미래를 향한 영양분이 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꿈의 도전을 펼쳐나갈 청년들을 응원하는 취업이 보인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해외 취업 중에 선호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가장 이 베스트 원이 미국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 모시고 저희가 미국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우선 미국의 취업 환경이 한국의 취업 환경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가 다르다 보니 네. 국가, 언어 다르고 그러다 멀죠, 보니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근무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채용 시스템부터 그 입사하는 시작 시점부터 되게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네. 대한민국은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거의 공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웃긴 게 이게 일본이랑 한국만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좀 안 그런데 한국이 이 나이, 서열, 그 다음에 이제 호봉제 시스템으로 이제 경제 발전이 됐다 보니 이제 그런 걸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나라라 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지원자들을 항시 모집하고 있는 게 아마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채 시스템과 수시로 모집하는 시스템이 다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기업 리스트를 처음에 준비해두고 거기서 항시 채용하고 있는 이력서를 모집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그때 항상 그 기업들이 어떤 지원자를 선호하는지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력서를 꾸준히 제출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력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채를 준비를 해서 뭐 9월 공채 준비, 뭐 봄 공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언제 또 어디서 뜰지 모르니까. 네, 언제 어디서 뜰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뽑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만 이제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상 이력서를 먼저 넣어주고 면접서를 미리 요청하고 기다리다가 그 오픈 포지션이 생겼을 때 콜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력풀에 지원을 해놓고 맞습니다. 공채가 생기면 이제 봐달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채용의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관련 분야의 동일 경력, 그러니까 경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입이나 이직일 경력직일 때도 추천서를 꼭 갖고 계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서. 네. 신입도 추천서. 신입 같은 경우는 주변의 교수님이나 주변 계신 분들의 이제 그 추천서가 되겠지만 경력직일 때는 그 전 직장 상사의 추천서를 갖고 움직이시고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 직장에서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이직을 생각을 한다면. 뭐 아마 다 똑같을 텐데 고용주들이 또 인사 담당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일은 당연히 잘한다 생각하겠지만 그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존 전 직장에서 갖고 있던 레퓨테이션이 그대로 이어간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상사분께서 선뜻 써주는 회사가 많나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지금 계신 곳에 열심히 하고 어디에 있건 열심히. 맞습니다. 이미지 관리 잘해라. 맞습니다. 이미지 관리 잘하고 자기 업무 능력 평가를 잘 받고 이직했을 때 추천서가 그대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보다도 그게 제일 크게 적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갖고 있는 성향이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취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직종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유망 직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의 그 유망 직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패션,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무역, 물류, 엔지니어링, IT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번 상세하게 보면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어카운팅, 그다음에 어드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일 많은 취업처가 있고 유망 직종인데 디자인, 프로덕션, MD, 주얼리 디자인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패키지, 웹, 홍보물 제작 등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 물류는 로지스틱, 포워딩 등으로 있고요. 뭐 엔지니어링, IT 같은 경우는 뭐 IT 서포트, 뭐 QC,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뭐 호텔, 관광, 미디어 같은 경우 여행사, 항공사, 호텔의 프론트데스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어떤 분야에 주로 많이 좀 취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물류 유통, 무역 물류, 네, 포워딩 그 유통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IT 강국 아닙니까? 또 IT 쪽으로도 또 웹 개발자로 디벨로퍼 쪽으로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취업을 하고 싶고 또 준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어 실력이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를 해야 취업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해외 취업에서는 이제 언어가 당연히 기본입니다. 네. 영어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미국 취업은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시 이제 모든 소통을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할 때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소통을 하지 않는 직종도 많잖아요. 뭐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직 같은 경우는 크게 영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는 당연히 기본 소통은 가능해야 되고요. 네. 그래픽 디자인이나 뭐 IT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언어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통은 이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취업 준비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어는 준비를 좀 하자. 네. 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네, 미국 취업을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좋은 경력이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예.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미국 취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그런 문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직장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좀 더 폭넓은 시각과 시야를 갖게 돼서 그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글로벌 인재요? 조금 막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일 많이 나갈 때 이제 J1 프로그램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J1 프로그램을 통해 그 1년 동안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고 직장 생활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건가요? 워킹홀리데이랑 비슷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년 동안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긴 하지만 네.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J1 비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취업 비자로도 연계가 가능한 인턴 비자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성이 있다라고 장기 취업에 연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워킹홀리데이랑은 차이점이 확연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미국 취업 시장에서 좀 한국인들이 갖는 강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굳이 미국에서 한국인을 이렇게 좀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 되게 자주 받는데요. 네. 한국인이라서 더 선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그 사람의 퀄리피케이션이랑 교육과 업무 매칭 그 연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한국인으로 더 좋고 그렇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첫 문턱을 넘는 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예. 그 미국의 시간차도 어마어마하고 잘 모르고 문화와 비자랑 노동법을 잘 모르는 나라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 보니 네. 앞에서 이렇게 그 일자리 매치메이킹을 해주고 있는 저희 같은 그런 그 뭐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처음에는 중요한데 한번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인력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항상 한국 사람을 더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이제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보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 문화 자체가 이렇게 개인주의, 그다음에 자기 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조직력, 그다음에 팀플레이, 그다음에 그 상사를 존경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미국이랑 서양이랑 한국 문화가 워낙 다른데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열정 이런 게 가장 크게 한국 지원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으로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죠. 네. 언어적인 부분. 아무리 그렇죠.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들의 그 일단은 네이티브를 외국어거든요. 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준비만 한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뭐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그 신분이 상당히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외국인 대상 그 취업 비자 발급이 그 H1 발급이 점점 이제 하락세가 있고 네. 매년 4월에 그 H1 발급을 하는데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져서
85% 이상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심사가 앞으로도 더 까다로워질 것 같다라는 뭐 예. 취업 비자나 취업 이민 비자 네. 쪽이 좀 많이 어려워질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가 참 까다로운 나라잖아요. 예전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사실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갈 정도로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취업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비자를 갖는 게 좀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취업 비자 중 미국 취업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문화 교류 비자인 J1 비자입니다. 네. J1 비자는 이제 졸업생뿐만이 아니라 휴학생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쿼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J1 비자 한번 기억을 좀 해둬야겠습니다. 이 미국 취업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뭐 이게 퀄리피케이션을 정리해드리기보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건 미국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봤을 때 그냥 그 만났을 때 순간에 느끼는 도전 정신. 예.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가 당연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나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언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도전 정신이 강해도 말을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외국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 유창성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성. 경력직이었을 때는 당연히 경력을 중요하게 보겠지만 지금은 신입사원이랑 이제 미취업자들을 해외 취업을 시키는 게 지금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전문성보다는 전공이랑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과외 활동이나 자격증 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사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들은 해외에서 들어올 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지와 그 굴욕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언어와 함께 그 어떤 에너지와 이미지 같은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어떤 나라에 취업을 하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취업에서 좀 실패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필수 역량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회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도전 정신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 도전 정신은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라 말씀드렸는데 이 왜곡된 생각을 잠깐 여기서 잡고 한번 가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언어 하면 한국어 말고는 외국어거든요. 그럼 외국어 하면 영어, 영어 하면 토익, 뭐 토익 하면 900점 이상, 뭐 900점 이상 하면 뭐 어디 자격.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so what? 그래서 네가 그 자격증을 갖고 뭘 할 수 있어를 항상 물어보는데 영어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럼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유창성을 늘리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점수를 높여서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다는 얘기를 17년째 막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되 결국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회화고 그 회화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때 면접은 크가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항상 그 speak slowly,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 speak clearly, 깨끗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박또박 해주시고 그다음에 speak loudly.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화나 스카이프로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 그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서 면접 봤을 때 잘 못하는 영어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잘하는 척할 바에야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가르칠 수 있고 빨리 배우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못해도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런 차원에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예. 기본적으로는 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좀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건데 일단 토익이나 자격증보다는 실무 중심, 회화 중심의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기에는 뭐 자격증 공부가 비교적 좀 쉽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토익을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회화 점수를 좀 올리고 회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영어 학원을 다닌다던가, 예. 그다음에 전화 영어를 한다던가, 친구를 그다음에 사겨라. 그러니까
외국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성을 사귀라던가 그다음에 뭐 헤어 스터디 뭐 이렇게 유혹한데요. 독학으로 했을 때 우선 그 미드 외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네, 많이 해당 언어에 보시죠. 네, 익숙해지는데 제가 영어 공부하기 좋은 미국 드라마 좀 추천을 한 3개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더 오피스라는 건데요. 그 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사무용품 회사에서 벌어진 일상 드라마, 예. 비즈니스 영어 그 전문 단어를 배우기에 상당히 적절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유명하죠. 모던 패밀리. 그 네. 미국 가정의 일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로 실제 많이 사용되는 일상 생활 영어 표현을 접할 수가 있죠. 그 과거의 프렌즈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뉴스룸. 그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로 전반적인 미국의 모습을 공부할 수 있는데 좀 단어 수준이 좀 높고 대사가 총알 대사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나중에 되는데 이걸 그냥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막이 없이 보고 그다음에 자막 있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막 없이 보고 이렇게 반복되고 자기 표현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메모해서 자기가 입에 익숙하도록 하는 게 네. 아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 방법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오피스, 모던 패밀리, 뉴스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프렌즈로 이제 프렌즈. 예, 네.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쉬운 회화를 익힐 수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글쎄요. 오피스 같은 드라마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자막 없게, 또 자막 있게, 또 다시 없게 이렇게 3번 정도를 보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네, 초심을 다잡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언어, 첫 번째 필수 역량은 언어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강조했던 게 스피킹이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스피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고 그러니까 리스닝이 먼저 되고 스피킹이 되다 보니 지금 귀가 그렇게 트이면, 이제 네. 귀가 트이고 말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 뭘 보냐에 있어서는 진짜 동물의 왕국도 괜찮으니까 아, 그럼요. 네, 관심을 애니메이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이게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베이식스라는 얘기를 그쵸. 항상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국가별 취업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해당 국가마다 부족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나라는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사람이 부족하고 어떤 나라는 어떤 국가의 외국인들을 많이 선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아까 우리 그 김서원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미국에서는 이런 직군에 이런 포지션이 많이 열려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항상 그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어떤 분야는 아무리 도전해도 못 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 비자법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을 못 뽑는 제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고용주들이 한국의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스펙이나 경력이나 전공 그다음에 어떤 어학 실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그런 걸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인더스트리를 함께 볼 게 아니라 자기 전공이랑 자기 경력상을 배워봤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고 어떤 경력과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봐주신 다음에 도전해야 무리가 없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일단은 예. 내가 미국을 가야겠다, 뭐 어디를 가야겠다라 정하기보다는 네. 내가 어떤 직종을 선택을 하고 네. 그럼 그 직종의 취업이 그나마 좀 유리한 나라를 좀 찾아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바로 해외 취업을 도전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기 힘들 때는 네. 그 동일 분야에서 경력을 국내 해외에서 조금씩 갖는 것도 좋고 좀 더 쌓기 쉬운 곳을 가서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단기 인턴십이나 유급 인턴십으로 해서 경력을 좀 쌓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이력서를 어필하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력자를 선호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해외나 점점 더 동일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입들이 더 들어가기 힘드니 바로 장기 취업으로 연계가 안 될 때는 단기 인턴이나 국내에서도 동일 분야에서 인턴 경력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궁금증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고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은데 당장은 이게 힘들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미국은 가고 싶고 그러면 미국을 가서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 직종 자체를 옮길 수는 없을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처음에 바로 찾는 게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 보니. 네. 근데 문제는 전공이나 경력이 맞지 않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처음부터 진출하거나 이직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왜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전공이나 경력이 없는데 새로운 분야로 해외 진출했을 때 허드렛 일을 할 확률이 되게 높고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사람들을 들어오는 거를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이랑 전문성을 살려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공이나 경력이 없는데 타 분야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전문성을 쌓고요. 본인이 네. 가고 싶어하는 목표를 좀 확고하게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월드잡이라고 이제 월드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월드잡이요? 네,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네. 이제 한국 해외 취업 대표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디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인디드는 이제 아시아 전 지역 의 이제 취업 사이트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닌 거죠? 아니죠.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운영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잡JB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홍콩 지역의 취업 사이트입니다. 네. 잡JB요? 네, 잡JB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어 엔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중국 상해 소재 외국 기업의 취업 및 인턴 채용 사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4개의 또 해외 취업 전문 사이트를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아까 3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마지막 글로벌 필수 역량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른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기본이 됐을 때 내 자신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가 가장 기본,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영문 이력서 준비를 할 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막 이력서 자체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커버레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포트폴리오, 뭐 동영상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정리를 좀 3가지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 그 resume and cover letter, 그러니까 이력서랑 말 그대로 이력서 위에 올리게 되는 그 편지를 하나 적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서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때는 단순히 서로 보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레주메라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 동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네. 커버레터처럼. 네, 커버레터처럼. 그래서 네. 이력서와 커버레터는 물론 완벽하게 준비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웃고 있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사람들의 성향과 캐릭터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 보니 단순 이력서로 멈추지 말고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한 2, 3분 동안 어필하는 그 강점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돌아오다 보니 그렇게 권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답변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학과, 좋은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질문에 대한 응대 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회사에, 왜 미국에 오고 싶냐는 얘기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간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전화가 끊기죠. 그러면 학교 가지 왜 우리 회사 들어오냐고. 네. 그만큼 회사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력서 작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력서를 잘 만들어야 되고 자기소개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네, 결국 이런 면접, 이력서 준비 이런 거 전부 다 좀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요. 따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많은데 그중에 한 5가지로 좀 추려보면은 네. 이제 숫자 표기에서 저희 지원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3가 아닌 3자로 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어체로 쓰지 않는 반대 거죠. 아닐까요? 3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3이 그렇죠. 아니라, 예. 네네네. 3라고 쓰는 게 맞고 구어체로 쓰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뭐 I want to가 I wanna가 아니라 I want to. 정확한 문어체를 구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줄여 쓰지 않는 겁니다. It is, it가 아니라 it is 그렇게 네.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문법 오탈자 뭐 철저하게 검토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예의 있고
간결하게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력서를 편지처럼 쓰더라고요. 네. 저희 나라 형식으로 저희 아버지 뭐하고 엄마 뭐하고 형 뭐하고 동생 뭐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간결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우리나라 이력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력서 쓰면서 이모티콘 쓰고 크크크 쓰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 영문 이력서도 공식적으로 쓰는 문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뭐 많이 선호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 채용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을 선호하는 해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왜 현지에서는 현지인이 아니라 왜 한국 학생들을 더 선호를 할까라요 물어보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청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면서요? 네, 아니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국내 취업을 준비하면서 예. 네네네. 그래서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은 쉽게 뭐 납득하지를 않더라고요. 믿지를 않고. 네, 한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네. 내가 어떻게 해외를. 네.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을 선호하는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김영구 사장님도 그렇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그러는 게 열정. 그 열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을 개척하려는 도전 정신. 그다음에 지치지 않는 뭐 열정. 그거를 볼 수 있는데요. 쿠바의 한 의장도 그 현대중공업이 그 쿠바에서 공사 현장을 갔었을 때 의장이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한국인의 근면성을 배워라. 일본인보다 더 빠르고 믿음직하다라고 그 애정을 상당히 보였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아시다시피 뭐 근면함과 성실함을 많이 배웠고요. 지금까지도 뭐 취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옆에 취업 환경을 일본을 잠깐 보면요. 일본은 아직도 지금 청년들이 도전 정신도 없고 동기도 없고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한국 젊은이에 대해서 헝그리 정신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업무 능력도 어학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지난해 그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이 55,900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이 채용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인품이나 태도,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실무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네네. 물론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서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준비된 자세. 뭐든지 이제 해외 취업을 위해서, 국내 취업을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채용 행사에서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 청년들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회화, 매너, 심지어는 노동법까지도 꿰차고 있다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 취업할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그런 강점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 해외 여러 나라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그런 앞서서 그런 발판을 좀 닦아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해외 취업을 권장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내가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로 뭐 도망 나가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시장이 있고 볼 게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고 진취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을 때 물론 내가 취업하고 내 급여가 높고 내가 먹고 잘 사는 중요하긴 하나 좀 이제 대의를 봐주셔야 되는데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국가가 다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간다는 차원이 네. 내가 이제 외교관 역할을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고충을 갖고 어마어마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낸 자리들인데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줘야 되는지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나가더라도 치열한 경쟁.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했었는데 그 올림픽이 다 하나가 되자라고 으쌰으쌰하는 와중에도 결국은 누가 금메달을 따는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좋은 마음의 환경이겠지만 거기에서 꼭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을 통해 싸워 이기고 남보다 빨리 앞서가서 결국은 외교관 역할을 잘해주셔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 안팎에서 빛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해외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기업의 채용 정보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미국 기업의 이제 네. 채용 정보입니다. 우선 LA 소재 여성 패션 제조 및 홀세일 전문 기업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인턴과 MD 어널리시스 두 포지션의 인턴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각 포지션 관련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업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텍스타일 디자인 인턴은 이제 디자이너 업무 보조를 하고요. 디자인실과 프리프로덕션 각종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MD 어널리시스 인턴은 시장 조사, 재고 할당, 수요 및 타겟 분석 등의 이제 브랜드 기획 업무를 주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관련해서 각종 보고서 및 데이터 작성 업무 등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MS 오피스와 특히 엑셀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패션 관련 전공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제가 하나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 북미 전역에 있는 물류 대기업의 구인 중인데요. 네.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그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각 사업 분야에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인 공고를 낸 그 시애틀하고 달라스 지점에서 삼성 물류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며 이에 관련된 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재고 관리 포지션에 인턴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전공이 이제 경영, 물류, 무역, 국제통상 등 관련 전공자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채용 정보 소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세 분 덕분에 오늘 좀 꽉 막혔던 해외 취업의 길에 대해서 조금은 좀 빛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